타이타닉호,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갑판 의자를 재배치하는 것과 거의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빌 게이츠가 낸 세 번째 신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요, 5년 전에 코로나19 팬데믹을 사실은 예측을 해가지고 해외 외신에서는 좀 그거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됐었는데요. 그 2015년에 테드 강연에서 향후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게 할 것이 있다면 그게 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 전염병이 높은 바이러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코로나19를 뭐 예측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화제가 됐는데요. 빌 게이츠는 이전에 좀 오래됐죠. 책을 2권을 냈는데 하나가 미래로 가는 길, 하나가 생각의 속도, 다 IT나 정보통신 혁명에 대해서 미래를 예견한 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미래를 예견한 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잡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요,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입니다. How to avoid a climate disaster. 자, 그래서 이게 16일 날 전 세계에 동시 출간되고요. 저도 아직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외신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놓은 것들과 가디언이라고 영국에 되게 유명한 미디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 내용을 일부 단독으로 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성격 급한 분들을 위해서 저도 나오자마자 사서 볼 생각인데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빌 게이츠가요, 우리가 알아야 될 숫자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510이고 하나가 제로라고 그래요. 510이라는 건 뭐냐면 510억 톤을 말하는데요. 전 세계가 매년 대기권에 추가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에요. 우리가 그냥 매번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매년 510억 톤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류가 목표로 해야 되는 숫자가 제로라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기후라는 게 서서히 물이 차는 욕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가지고 물의 흐름을 늦춰도 결국은 욕조가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뭐 몇 퍼센트를 줄이자 이렇게 우리가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었는데 흥미롭습니다.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거의 경제활동이 완전히 멈췄잖아요. 완전히 거의 멈춰가지고 배출해서 줄여든 양, 감소한 양이 온실가스가 5%라는 거야. 그 5%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줄어든 게 48에서 49억 톤을 대기 중으로 우리가 내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5%를 감소하기 위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이 증가하는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장거리 비행을 줄이고 뭐 자동차 운전을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말해주듯이 그렇다고 해봐야 진짜 5% 일부분밖에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생활을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처럼 아예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린 전기도 생산하고 물건도 사고 식량도 재배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동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탄소 제로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환경이나 그 환경 생태주의자들의 경우는 빌 게이츠 같은 개인용 제트기까지 타고 다니는 사람들, 탄소 발자국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 상당히 많이 비난을 하거든요. 이 비난을 의식한 듯 빌 게이츠는 자기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메신저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고 이미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걸 아예 선전포고를 하는 거랑 다름없는데요. 자기 탄소 발자국이 높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요. 왜냐? 자기는 개인용 제트기를 타고 다니니까요. 그러면서 2020년부터 연료 자체를 지속 가능한 연료로 구입을 했고 2021년부터는 자기 개인용 제트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고 그 외에 주거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 기업으로부터 이 상세분을 사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넷제로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는 사실은 혁신가이자 기업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른 접근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전기나 자동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철강이나 시멘트, 전 세계의 배출량의 한 10%를 차지하는 철강이나 시멘트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거의 9,6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을 하는데 이 시멘트가 미국에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거의 중국이 가장 큰 소비자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전체 20세기 내내 사용했던 콘크리트보다 더 많은 양이 21세기에 딱 16년 동안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 게이츠는 본인이 청정에너지나 저공해 철강이나 육류 시멘트 등 넷제로 기술에 이미 10억 달러, 1조 1000억 이상을 투자를
투자를 했다고 하면서 몇몇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같은 것들, 청정 철강이나 청정 시멘트 같은 사례를 조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카본 큐어라는 곳을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는 재활용된 이산화탄소를 가져와 가지고 건설 현장에 사용하기 전에 아예 시멘트에 다시 주입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그래요. 저는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책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아예 바닷물이랑 발전소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시멘트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요, 우리가 향후 10년 동안 해야 될 일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정책이나 시장 구조 이런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건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근데 해결 방법에 대한 접근이 좀 다른 거죠. 빌 게이츠는 그런 면에서 기후운동가들이랑은 의견이 아주 다릅니다. 빌 게이츠는 우리가 이 개인들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개인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는 개인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는 게 타이타닉호,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갑판 의자를 재배치하는 것과 거의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는 부자니까 탄소 발자국이 많아, 아니면 너는 햄버거를 좋아하니까 기후에 해로워, 이런 식으로 위선적이다라고 비난하는 게 이런 기후운동이 가장 큰 정치적인 장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기후활동가들, 운동가들과 조금 논쟁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Extinction Rebellion이라고 멸종저항이라는 국제적인 기후운동 단체가 있는데요. 여긴 데모를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이런 단체들, 열정은 감탄하지만 이 사람은 이걸 건설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빌 게이츠는 그레타 툰베리의 그런 영향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지 않고, 그 민주당원인 그 여성 당원이 있어요. 젊은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10년 안에 미국이 탄소 중립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린 뉴딜을 얘기했는데, 이거도 사실은 현실 가능성이 상당히 약한, 거의 동화다, 페리테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는 결국은 철강이나 육류나 시멘트 같이 탄소 배출량이 아주 높은 산업 전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꾸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하나의 돌파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빌 게이츠의 책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아직은 저는 사서 보진 않았지만 뭐 대표적으로 포브스에서는 비판의 의견을 나온 게, 빌 게이츠가 사실 기술을 모르지 않을 텐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에너지 밀도가 낮은 데다가 태양광이 비칠 때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거를 비가 오거나 태양광이 없을 때는 그거를 나중에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간헐적이어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ESS라고 하는데, 이 저장 장치를 굴려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또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 비용이 엄청난데 왜 이걸 알면서도 넷제로 전환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고 하느냐라고 막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무탄소 상태로 만들려고 그러면 미국의 전기요금이 거의 지금부터 한 15% 정도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한 가구당 월 $18 정도다. 이게 저소득 가구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포브스에서는 이미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사서 읽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